오늘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안 삽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해보자면요, 얘가 제일 안 좋아요. 진짜 아무리 광고라지만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달려봤는지 의심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많은 달리기 유튜버 분들이 러닝화 리뷰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고가의 러닝화 리뷰가 많다 보니까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정말 후덜덜하거든요. 사실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초급자 분들은 이런 비싼 러닝화가 아니라 조금 저렴한 러닝화로도 충분히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브랜드별 엔트리 러닝화들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우선 각 브랜드의 러닝화 카테고리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들을 선정하고 직접 신어보고 달려보고 제 느낌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테스트 중인 러닝화는 나이키 레볼루션 5, 아디다스 갤럭시 5, 아식스 조그 100T, 서코니 코이전 11, 스케쳐스 고런 패스트, 프로스펙스 스피드 레이서입니다. 정말 많죠? 6개입니다. 뉴발란스나 브룩스 그 이외의 다른 러닝화 브랜드의 경우에는요, 엔트리 러닝화의 가격이 8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고, 또 제가 이것까지 구입하기에는 자금적으로 좀 힘들어서 우선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은 나이키의 엔트리 러닝화 나이키 레볼루션 5를 리뷰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화가 나요. 저는 이 러닝화, 신발 저는 안 삽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키 레볼루션 5는 나이키의 엔트리 러닝화이고 러닝화 카테고리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정가는 69,000원입니다. 저는 각 브랜드별로 최상위 모델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저렴한 엔트리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엔트리 모델을 보면 그 브랜드가 가진 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레볼루션 5는 레볼루션 5 모델과 이것을 조금 고급화한 레볼루션 5 EXT 모델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파생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고급화 제품인 레볼루션 5 EXT입니다. 두 러닝화는 어퍼의 소재가 약간 다른 점, 그리고 디자인이 아주 살짝 다를 뿐, 이 솔 유닛이나 다른 부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할인을 해서 38,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대부분 사이즈들이 3만원 후반대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2021년 봄을 기준으로 제품의 물량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사이즈별로 제품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엔트리 러닝화에서 무게를 논한다는 건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단 무게는 그냥 노멀합니다. 283 전후로 될 거예요. 이게 상급 러닝화를 보신 분들은 와, 280? 왜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엔트리 러닝화에서 그냥 아주 살짝 무거운 정도입니다. 어퍼는 일반 레볼루션 5는 니트, 레볼루션 5 EXT는 메쉬 소재입니다. EXT가 고급화를 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왜 메쉬를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두 제품을 다 봤는데 니트라고는 하지만 이게 아주 품질이 좋다고는 못하겠어요. 고가 제품에서 쓰이는 그 유연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그런 니트가 아니라 약간 좀 뻣뻣한 천이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기는 메쉬가 좀 더 깔끔해요. 그리고 메쉬라서 통기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발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레볼루션 5는요, 안감이 있어요. 안쪽에 안감이 있어서 발에 바람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없고요. 제가 심지어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달려봤는데 그때도 이 발등에 공기가 들어온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이제 몸에 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신고 달렸더니 양말이 완전 흠뻑 젖었어요. 여름에 이제 이 신발을 신고 달리시면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좋게 말하면 편한 스타일, 나쁘게 말하면 밋밋한 스타일입니다. 그냥 특장점이 없어요. 무난합니다. 토박스는 의외로 좁지가 않습니다. 이게 좁지 않다는 게 넓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2E 사이즈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이키 치고는 조금 여유가 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발 사이즈가 280인데 매장에서 280을 신었더니 발볼이 약간 좁은 느낌이 들어서 285를 신었어요. 샀어요. 발볼에 조금 이제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부위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끈을 좀 강하게 조여야 됐습니다. 발등은 뭐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그냥 노멀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서양인의 발 모양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많이 좁은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이점은 아이릿이 약간 아래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조이기 위해서 아래쪽을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러닝화가 끈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래쪽까지 내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힐 카운터는 상당히 무난합니다.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보형물이 만져지는데요. 좀 딱딱한 편이고요. 약간 딱딱한 편이긴 하지만 아주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이 힐캡 부분이 약간 라운드 처리돼서 이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그냥 노멀해요, 이 부분도. 인솔은 아주 평범합니다.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운동화나 생활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솔입니다. 인솔 자체에 기능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솔라이트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인솔에 있는 천 부분은 부드럽지만 잘 미끌려요. 그리고 인솔이 약간 두꺼운데 러닝화에 있는 그 인사이드 패딩과 연결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러닝화를 신으면 발이 착 감긴다는 느낌이 아니고 인솔 위에 발이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발이 크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드솔은 EVA 폼을 사용했고요. 이 미드솔은 과연 러닝용으로 만든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쿠셔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제가 미드풋으로 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달리면서 발 앞쪽, 그러니까 이쪽 부분요. 이쪽 부분이 엄청나게 뜨겁고 아팠어요. 와, 진짜 가볍게 그렇게 스피드를 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발바닥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힐 스트라이크를 염두에 둔 그런 러닝화인가 싶어서 입으로 힐 스트라이크로 달려봤는데요. 역시 쿠셔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바닥과 다리의 충격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정말 천천히 달리신다고 하더라도 30분이 넘어가면 발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페이스로도 한번 달려봤어요. 처음에는 8분 전후의 페이스로 달려봤는데 아팠어요. 그 다음 달리기에서는 7분 전후 페이스로 달려봤는데 또 아팠고요. 6분 전후 페이스로 달려봤는데 역시나 아픕니다. 5분 중반 페이스 마찬가지였고요. 이거 설마 약간 스피드를 위한 그런 스피드화인가 싶어가지고 제 한계 속도인 4분 중반대 페이스로도 달려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아픕니다. 그냥 다 아파요. 전 이거 첫 번째 쉬는 날 물집이 생겼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거리를 달려보니까 이제 6km 정도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발과 다리가 여기저기 다 아프기 시작하고요. 발바닥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다 아파요. 이게 갑자기 아프다기보다는 누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3km 지점에서부터 약간 뻐근하다는 느낌이 들다가 6km 지점부터는 엄청 아픈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걸으면 어떨까 싶어서 걷기도 해봤어요. 400m 트랙을 2바퀴 돌았는데 오래 걸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워킹화로도 좀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81인데요. 무게가 좀 나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미드솔이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무거워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무거운 사람도 달리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제가 구매한 다른 러닝화들과 비교해서 미리 스포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구매한 6개의 엔트리 러닝화 중에 얘가 제일 안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미드솔 하나 때문에라도 저는 절대 달리기 초보자들에게 이 러닝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면 할인된 가격을 치더라도요. 이 가격이면 더 좋은 러닝화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올라올 엔트리 러닝화 리뷰들을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웃솔은 나름 돌기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달려보면 접지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처음 이제 사서 안 신었을 때는 좋았거든요. 근데 뛰어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끔 미끌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내구성이 그래도 고무니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해외 리뷰를 보면 의외로 내구성도 그렇게 좋다고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키가 좋은 러닝화를 만든다는 거는 알지만 엔트리 러닝화를 이런 수준으로 만든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저렴한 러닝화를 먼저 알아보실 거예요. 이 제품의 속에는요, 부드러운 폼이 발을 디딜 때마다 쿠셔닝을 제공하여 달릴 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진짜 아무리 광고라지만 이 문구를 적은 사람은 적어도 레볼루션 5를 신고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달려봤는지 의심스러워요. 전혀 부드럽지 않고 쿠셔닝이 느껴지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러닝 초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는 엔트리 제품은 해당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급 제품도 중요하지만 엔트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키가 매번 비싼 러닝화만 만드니까 69,000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69,000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엔트리 제품들 중에서 좋은 인상을 받아야 고가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구매가 연결이 되고 해당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리기 초보자들에게 나이키 엔트리 러닝화는 저는 썩 추천하지가 않고요.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구매하시고 나중에 중고가의 러닝화를 구매하시려고 할 때 그때 나이키 상급자용 러닝화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나이키의 상급자용 러닝화는 정말 좋습니다. 점수는 입문자용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4.5점입니다. 그리고 제 점수를 보실 때는요, 입문용, 중급자용, 상급자용으로 나눠서 점수를 제가 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입문용 러닝화가 9점이라고 해서 이게 20만 원이 넘는 최상급 러닝화와 동급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입문용이라는 그 기준, 입문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점수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이키 레볼루션 5 러닝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천합니다. 저는 그냥 출퇴근 용도로 이제부터 신기로 했어요. 다음 리뷰는 아디다스의 엔트리 러닝화 갤럭시 5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